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18,000원짜리 김밥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김밥의 이름은 맛있는 김밥으로 셰프의 에서 18,000원을 추가하면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후기를 보면 김밥치고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호평 일색이라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흑백요리사의 시작이고 안성재 셰프는 흑백요리사의 끝이다.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흑백요리사에서 2명의 심사위원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은 실력 좋고 자부심 대단한 셰프들의 음식을 평가해 출연한 셰프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도 납득시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제작진은 고민 끝에 심사위원의 물망에 오른 안성재 셰프를 찾아갔고 안성재 셰프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심사를 본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제작진을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안성재 셰프의 자신감. 안성재 셰프의 이 자신감은 바로 현존 한국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슐랭 가이드는 미슐랭 3스타 식당에 대해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충분한 식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직 그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가도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미슐랭 가이드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맛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미슐랭의 선정 방식을 보면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겁니다. 미슐랭의 평가원들은 신분을 감추고 식당에 방문해 요리의 재료 수준, 요리법과 풍미에 대한 완벽성, 요리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먼저 평가를 한다는데요. 이를 통과하면 편집자들과 평가원들이 동석해 별점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라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다른 평가원들이 식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 별을 박탈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하니 별을 한번 받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한마디로 음식의 조예가 깊은 여러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정한 별점이라는 건데, 이 정도면 미슐랭이 현 시점 맛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접근한 지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의 심사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슐랭 스타를 기준으로 선정한 흑백요리사 시즌2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 7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진 셰프. 미슐랭 가이드가 한국 식당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3스타를 놓치지 않은 유일한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가온인데요. 가온의 총괄 셰프는 바로 김병진 셰프로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요리를 배워오는 다른 셰프들과는 달리 올해로 20년째 한국에서만 한식, 한 우물을 파았다고 합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 130여 개 뿐이고 안성재 셰프의 모수도 2019년 원스타로 시작해 2023년에야 3스타를 달성했다는 점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3스타를 유지한 가온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온은 김병진 셰프의 주도하에 왕의 하루라는 컨셉으로 최상의 재료들만을 사용, 건강하고 귀한 요리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인해 2023년 초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김병진 셰프는 현재 광주유그룹의 외식사업부 가온 소사이어티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데, 가온 소사이어티 산하 식당 비체나도 2017년부터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 중이라고 하네요. 가온은 비록 지금 폐업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한 김병진 셰프님이라면 심사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것 같죠? 김성일 셰프. 2017년 가온과 함께 한국 최초로 3스타를 받은 한식 레스토랑 라연. 라연은 신라호텔 23층에 위치한 국내 최고급 한식당인데요. 라연의 김성일 총괄 셰프는 손에 칼을 처음 쥔 1988년 이후 30년 넘게 오직 신라호텔에서만 요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호텔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라 라는 어머님의 유언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이직이 잦은 외식업계이지만 신라호텔 연회팀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식 연구에 매진했다는 김성일 셰프. 아직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메뉴 발굴을 위해 예부터 전해오는 조리서들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면 손님은 반드시 알아준다 라는 김성일 셰프에게 적극 공감하는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덕분에 라연은 개장 이래 지금까지도 최상의 식재료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2023년 3스타 자리를 모수에게 내주며 위기감은 있었지만 올해 초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는 미식 가이드 라 리스트
2024에 높은 점수로 이름을 올리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최고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이 정도면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의 자격 충분하죠? 권우중 셰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미슐랭 투스타를 유지해온 한식 파인다이닝 권숙수.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는 앞선 두 셰프들과는 다르게 오너 셰프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유명 레스토랑들의 경우 좋은 식재료를 유통하고 납품하는 팀이나 인원이 따로 존재하지만 권우중 셰프의 경우는 처음에 도와줄 직원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일일이 혼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좋은 재료를 위해 홀로 발품을 팔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끝에 이 정도면 요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서 권숙수를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훌륭한 재료로 만든 훌륭한 한식 요리는 물론 한국의 독상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인 반상 컨셉과 정통 소믈리에가 엄선한 한국 전통주까지 한식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 권우중 셰프라면 참가자들의 요리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심사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박경재 셰프, 신라호텔 이 식당은 국내 최고인데 왜 일본의 발끝도 못 따라가느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호령에 신라호텔은 일본 내 전설의 식당 기요타에서 수셰프로 일하던 모리타 마츠미 셰프를 모셔왔는데요. 모리타 셰프의 등장으로 한국 일식계는 몇 단계나 발전할 수 있었죠? 박경재 셰프는 이 모리타 셰프에게 직접 배운 일식 셰프입니다. 박경재 셰프는 16년간 신라호텔 아리아케에서 근무하고 나와 일식당 코지마를 오픈, 2017년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이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투스타를 유지 중인데요. 코지마는 대한민국 오마카세 업계에서도 급이 다른 식당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박경재 셰프는 모리타 셰프와 함께 한국은 물론 일본의 특급 셰프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경재 셰프는 현재 코지마를 나와 소수헌이라는 식당을 런칭했다고 하는데요. 디너 가격이 50만 원이지만 예약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일식 셰프들이 외부 교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식, 양식 셰프들과도 두루 소통하며 조언을 받는다는 박경재 셰프. 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요식업계의 발전, 거기다가 환경 보호까지 신경 쓴다는 박경재 셰프의 관점으로 심사를 한다면 또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임정식 셰프.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18,000원짜리 김밥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김밥의 이름은 맛있는 김밥으로 임정식 셰프의 정식당에서 18,000원을 추가하면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후기를 보면 김밥치고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호평 일색이라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를 소개해드리자면 미국 뉴욕에 위치한 요리학교와 뉴욕의 유명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고급 서양 요리를 배운 셰프입니다. 임정식 셰프는 2009년 귀국 미국에서 배운 양식을 바탕으로 현대적 개념의 한식을 선보이는 정식당을 오픈,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을 개척한 장본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정식당은 서울과 뉴욕 두 지점이 있는데요. 2017년 미슐랭 원스타로 시작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슐랭 투스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김밥 등 한식 요리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한 임정식 셰프만의 독특한 요리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맛을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데요. 임정식 셰프라면 음식의 창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심사해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강민구 셰프. 2014년에 오픈하자마자 미식가들의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한국 최고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한 밍글스. 당연히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론칭하자마자 미슐랭 원스타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투스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밍글스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셰프와 미식가들도 꼭 가봐야 하는 레스토랑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밍글스의 오너 셰프는 강민구 셰프인데요. 강민구 셰프는 밍글스를 오픈하기 전 해외 레스토랑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왔지만 본인만의 요리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해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식의 대가인 조희숙 셰프님과 정관 스님을 직접 찾아가 정통 한식과 사찰 음식을 배우기 시작, 한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죠. 밍글스를 오픈하던 당시는 프렌치 메뉴의 비율이 70%가 넘었지만 강민구 셰프의 끊임없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는 한식이 70%를 차지, 여기에 프렌치 및 세계 각국의 조리법과 아이디어를 접목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외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달한 홍콩으로도 진출, 한식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민간 외교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강민구 셰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강민구 셰프의 심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정현 셰프.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박정현 셰프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몹시 핫한 셰프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현 셰프의 모던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는 현재 미슐랭 2스타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레스토랑 평가기관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에서는 2023년 8위, 2024년에는 무려 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 1위이자 한식당 중 1위로 밍글스가 44위, 모수가 86위를 차지했는데요. 박정현 셰프는 2023년에 에드워드 리 셰프도 받았다는 제임스 비어드 상에서 뉴욕주 최고의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토믹스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박정현 셰프는 미국에서 명품 브랜드의 협찬 행사, 유명 셰프들과의 콜라보 초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박정현 셰프의 식당이 한국에 없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받았던 상을 받은 세계 6위 식당의 셰프 심사라니. 안성재 셰프가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박정현 셰프의 심사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흑백요리사 시즌2에 심사위원으로 나올 수 있는 7명의 셰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백종원 대표와 안성재 셰프의 조합도 좋지만 이렇게 쟁쟁한 다른 셰프들이 출연해 새로운 시각으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흑백요리사 시즌2 어떤 심사위원을 원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